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어, 동물에 관심이 있거나 동물이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고 전혀 교육을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활동을 자기 개인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는요, 다 바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도 모두 다 사실은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동물이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고 아무도 물어보시지 않고 하니까 간단하게 현안들도 분석해보고 동물복지에 관련된 기본 내용도 제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잠시 제가 사진 하나 어젠가 오늘자 나온 건 사진인데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최근에 이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포항에서 그 어장인가요? 거기서 고양이 10마리를 잡아다 놓고 이제 죽였는데 그걸 어떤 유튜버가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입건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릎 꿇고 빌었다 이런 영상을 찍으셨어요. 어, 그 동물 학대에 관련된 사건이 큰 벌금을 내게 하거나 그 다음에 감옥에 가거나 이런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입건된 수에 비해서. 그거는 학대를 당하거나 죽은 대상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주변에서 다른 시민들이 좀 그 좀 주도 깊게, 주도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떤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도에서 뭐 강도로 또 강간으로 이 살인과 막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계속 살인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절도만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든 그게 뇌 이상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다른 대상을 향한 어떤 폭력으로 가해질 때 자기보다는 약한 존재에게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약한 존재가 사실은 최근에는 길고양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고 길에 너무나 널려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길고양이들한테 이제 밥 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근해진 거죠. 그래서 유도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잡아다가 어떤 가학행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쉽게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좀 우리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어, 여성이나 아이나 이런 다른 대상으로 향한 어떤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을까? 이게 단순히 한 번에 걸친 일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게 잘 여의치 않으니까 동물로 향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거를 많이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물론 요새 그 수사하시는 경찰분들은 굉장히 일종의 냄새 잘 맡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범죄가 단순히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 일이 발각이 되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다 비는데 사실은 잘못한 게 잘못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죠.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중단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실토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데서 하는 잘못했다 무릎 꿇고 하는 행동은 진정성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고 예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도 촘촘히 만들어야 되겠지만 결국엔 이건 주변 사람들의 신고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주인이 없어서 이런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시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밥 주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다가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만지거나 그런 이유는 인간이랑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숙하게 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감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각하게 다친 고양이가 있으면 구조해서 치료도 해줘야 되고, 혹시 다시 길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면 우리가 최대한 입양하고 보살펴 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 길에서 어느 정도 살았던 동물들에게는 적절할 때 개체수 조절해주는 중성화 수술도 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최대한 거리감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을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필요해요. 그 방법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교육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번식장 사진입니다. 이게 누가 이제 SNS에 올린 것을 제가 이제 공유한 거를 다시 캡처를 한 건데요. 이제 광주에서 번식장 동물들을 이제 구조하신 분이 이제 여러 도움 요청을 하신 글이에요. 사실 몇 년 전에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공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왜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아지 공작이라는 것이 번식장의 문제이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강아지들을 몰아넣고 끊임없이 번식을 시키고 좁은 곳에 가둬놓고 정형행동하고 그리고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런 사건이 강아지 공작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서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는 강아지 공장이 아닙니다. 가정견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나 용어를 사용하시거나 그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엄중하게 듣고 비판하실 줄 아셔야 돼요. 가정견이라는 거는 우리는 공장식에서 그렇게 잔혹하게 키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잘 키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택이에요. 가정견을 판다고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번식을 시키는데 가정이고 주택이긴 하지만 마당에 케이지가 쌓여 있죠. 그리고 집 안에도 케이지가 쌓여 있습니다. 분명히 가정에서 키우고 있지만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공장이냐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식을 잘못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꼼수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번식업자가 이것을 하고 있던 아니면 한두 사람이 하고 있던 어떤 그 건물에서 하고 있던 가정의 어떤 주택에서 하고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시스템이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동물의 번식을 시킬 때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동물들을 번식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은 라이센스를 딸 수 있도록 일단은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횟수 이상 번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죠.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에, 은퇴한 이후에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번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법도 필요하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략 1,400만 명 되는 인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1년에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잃어버린 동물들도 있지만 버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번식업자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계속 번식을 했는데 더 이상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이게 그냥 상품이고 강아지 만들어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병원에 데려가겠습니까? 병원에 데려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사실 뭐 수술하거나 입원 치료했을 경우에 몇백만 원 깨지는 건 금방이기 때문에 가끔씩 고속도로나 시골이나 외딴 곳에 몇 마리가 한꺼번에 버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잉여동물로 버려졌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충 아무 데나 묻어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개들을 제가 이런 장사하시는 분에게 직접 들었지만 그냥 보신탕집에 팔았습니다. 개소주집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팔면 사체 처리할 필요도 없고 뭐 안락사하기에 수의사 부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돈을 받잖아요. 파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개소주집 줄어들고 개고기 산업도 접어들게 되면 아마 이런 일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을 샵에서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샵에서 사는 동물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그 동물들을 생산해내는 번식업체가 그걸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서양같이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번식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길러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샵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사회화가 잘 안 돼요. 개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까지 엄마와 교류하고 또 자기 형제들과 교류하면서 사회화라는 걸 경험을 하거든요. 인간도 똑같잖아요. 사회화를 경험하지 않는 못한 인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강아지들이 2개월 정도의 샵에 나왔을 경우에는 사회화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들은 너무나 일찍 젖을 뗐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떤 동물로부터 번식이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 질병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샵에서 사는 동물들은 몸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지 않고 결국에는 이 동물들이 한 뭐 일주일 있으면 또 아프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동물은 계속 아프고 그러다 죽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있는 동물, 내가 산 동물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물들 때문에 제가 인간다워졌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인간답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은 결국 동물 때문에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만 내가 동물을 먹여 살리고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디 먼데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게 하고 내가 끊임없이 준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을 나에게 해주고 애정 표현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인간한테 어, 굉장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분노할 때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도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한테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인간을 그렇게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동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 그, 혼자 사시는 분, 그리고 자주 이사를 다니시는 분,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간 불안하신 분들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게 될 때, 사실 부모 형제 자식을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동물을 키울 수 없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들이 있고 동물들이 특히 반려동물인 그 개와 고양이는 15년 이상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수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15년 동안 이 동물을 책임질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동물을 데려오지 마세요. 여러분 동물 키우지 않으셔도 되고 차라리 그냥 게임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재밌는 오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물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동물을 어설프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사고쳐요. 동물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이거를 꼭 생각하시고 그러나 한번 동물을 키우게 되면 여러분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고 또 그 동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새롭게 깨어난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한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나의 어떤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은 네가 원해서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밥 주고 산책시켜 주는 것은 모두 다 너의 책임이다. 엄마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책임감이라는 걸 배우고 케어해 준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 부모가 이제 동물한테 대우하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도 배우거든요. 그것을 배우고 또 어쨌든 아이들의 수명보다는 동물이 일찍 죽기 때문에 일찍 그 죽음이라는 것, 가까운 존재에 대한 죽음과 상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아픔이기도 하지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돼요.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끝이 나고 누군가는 다 죽고 우리는 그 존재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끼지만 그 상실감이 누군가를 다시 또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님의 또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려동물과를 대하는 방식, 그 다음에 동물 학대를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주변을 살펴보자. 그 폭력성이라는 것은 진화 발전하고 반드시 한 번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고 감시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